자, 이수님께서 현대바이오 얘기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66,300원에서 지금 3만원대까지 밀렸어요. 거의 반 정도는 이렇게 내준 거죠. 그래서 2020년 작년에 3월에 웬만한 종목 같이 저점을 찍을 때 찍어주고, 그죠? 이때부터 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 여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림을 다시 주고,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을 줬죠. 그죠? 그런데 이 자리하고 맞물리죠. 이렇게. 그죠? 그럼 비교적, 현대바이오는 2만원대 이 자리를 강하게 한번 지켜줬다는 게 의미가 크죠. 그죠? 일단. 그리고, 한번 성장을 할 때 파동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했다. 파동의 폭이 거의 비슷하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만원대 한번 볼게요. 4만원대가 이렇게 경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를 보게 되면,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저항을 받죠. 일단.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또 저항을 받죠. 이렇게. 그리고, 밀렸을 때 여기서 지지를 하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지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폭에서 놀다가, 파동폭을 이렇게 측정해서 놀다가요. 그죠? 놀다가 레벨을 높였어요. 이렇게. 놀다가 여기 저항 또 두 번이나 받죠? 근데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가죠. 근데 내려오니까 여기 저항을 지지를 또 받죠? 또 올라갔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여기를 못 넘어가요. 4만원대 여기 그죠? 4만원 초기쯤 되겠죠? 여기 4만원에서부터 한 4만, 한 2천원까지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시 넘어가려면 4만 1천원대를 넘어가야 된다는 게 차트상에서 보이고요. 추세선의 흐름을 깨기 시작한 자리도 4만 1천원대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가지고 계신다면은 4만 1천원을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가 뚜렷한 지지자리가 2만 1천원 있죠? 여기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미리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2만 1천원에서부터 4만 1천원대까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3만 1천원이니까 거의 위치가 중간쯤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눌림을 준다면 한 번 더 내려올 것이고요. 그죠? 여기서 반등하게 되면 4만 1천원까지 와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4만 1천원을 넘어가서 지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파동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예를 들면, 그죠? 여기를 극복해서 간다면, 그러면 이 흐름을 깨고 넘어가서 이렇게 형성되면 이 지지하정을 다 넘어가서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후 움직임을 봤을 때는 4만 1천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동선에서 내려와서 2만 1천원까지 밀려갖고 이렇게 지지해서 간다면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왜냐면 레벨 자체를 바꿔놨어요. 2만 1천원 기준으로 해서 그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가 이 자리는 깨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여기는. 왜냐면 레벨을 바꾸는 자리는 쉽게 깨지질 않거든요.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이 2만 원대가 깨지게 되면 이 저점을 다시 깨러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어쨌든 얘는 2만 1천원에서 4만 1천원의 주가가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의 중견 기업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대형주죠. 제조화학입니다. 얘도 제조화학. 현대바이오니까 1조 1천억짜리에 그죠?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6만 6천원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2조를 넘었던 것 같아요. 그죠? 2조 정도 갔다가 지금 1조로 거의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늘 그렇듯이 얘를 한번 볼게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약물 전달체, 뭐 이런 거, 바이오 회사니까요. 자, 한번 돈을 잘 버나 볼게요.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실적 자체가, 우리가 바이오를 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저거 재무제표를 보면 볼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바이오주는 엉망진창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뢰젠을 대표로 해서 K바이오의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 쏟아져 나와요. 그런 기대 가능성도 상존하면서 있죠.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 나누면 바이오주를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놈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저도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기엔 300억, 300억 지금 안 좋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퀘스천을 많이 찍게 되죠. 매매를 하더라도 기준이 뚜렷한 것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2만 원대가 나와 있고 지금 보셨지만 4만 원대가 나와 있지만 저걸 보는 순간 쉽지 않은 거죠. 숨이 턱 막히죠. 들어가려고 해도
아이 굳이 뭐 이런 걸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일단 이런 퀘스천을 찍어요. 일단은. 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확 줄여서 들어가죠. 굳이 저게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뭐 남의 이야기는 또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가 또 쏟아 나오겠죠. 2분기 매출액이 23억 원, 전년 대비 32%또 지금 내려가고 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이런 얘기. 코로나 치료제 기회지자 관심이 있어진다. 임상 속도는 이렇게 나오고 8월 17일. 그러면 또 기대감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또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붙어버리면 뭔가 좀 있으면 모멘텀이 돼서 훅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아시겠죠? 꼬라박았다 막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잘 잡으면 좋겠지만 잘 잡았지만 위험성도 항상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건교치료 개발 중 이런 내용이 8월 25일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기 17억 3% 주가 올리분기 17억 뭔가 외국인 컴백 주가 기지개 편화 이렇게 나오고요. 탈모 방지용 조성물 특허치드 이건 현대 바이오랜드의 얘기고요. 그죠? 현대 바이오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거를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맞는데,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뭐 하고, 그 회사가 뭐가 있는 것을 잘 판단하는 거, 저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잘 잡아야 되지 얘기하는데, 오늘도 제가 어떤 분 한 분 전화를 오는데, 땡땡땡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대. 이 주가는 갈 거라. 근데 왜 꼬라박느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대표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얘기해요. 글쎄요. 대표도 모르는 게 주식이래요. 그 회사 대표도. 이유 없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홍씨, 뭐, 윤씨, 이씨라는 이유만으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죠. 물론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게 세상에 나와서 정보가 돼서 그 정보가 바탕이 돼서 정말 호재가 돼서 주가 갈기도 많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라 안 믿어라 내가 분석을 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도 기준 있는 매매를 저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늘 얘기하지만 뭐 황 대표 네가 말하는 게 다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주식을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능력은 한계라고 할까요? 황 대표는 뭐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돈의 흐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추세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기준이 뚜렷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현대바이오는 제가 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2만 원 여기를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 3만 원에서 2만 원을 되게 되면 얼마예요? 빠지게 되면 만 원이 빠지면 30% 이상이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이걸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준은 별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흐름상 이렇게 내려온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내려온 흐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왜냐 돈의 흐름이 아직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저는 그게 차트 속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세력도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결국엔 올려야 되죠. 근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아직 올린다는 뭐가 없는 거죠?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턴할 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내려오다가 이 지점보다는 이 점이 높은 지점에서 돌릴 때 잘 보라고 얘기하고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턴한 자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손절은 다시 꺾이면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놀았을 때 흐름 속에서 저점을 높여간다 그러면 이 놀았을 때라는 표현이 매집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집에 대해서 머리가 든다면 다시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꼭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러면 현대바이오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지 올리려고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내려간 추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는 모습이 좀 나오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뭔가 이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열린 공간이 2만 1,000원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현대바이오는 어떤 거죠? 내려가고 있는 추이라는 거죠. 아직은 이렇게 흐름이 그죠? 그러니까 돌리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집을 한다고 해서 돌렸다 그러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가격을 지지하는지를 봐보는 거죠.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가격은 뭐라고 하는 거죠? 평균 단가가 될 만한 그런 자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집을 했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 매집했다 그러면 그래도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는 올라가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그런데
얘는 여기서 올리는 것보단 여기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세력 입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빼주면 여기서 물린 세력들은, 여기서 물린 불특정 다수나 개인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낄 거래요. 그러면 그 물량을, 어차피 매집을 하려면 누가 물량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돌려주고 한참 끌어주면 아마 뺏기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여기서 살짝 돌려주게 되면, 아유, 그래, 이거라도 먹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잘라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선 한번 흐름을 깨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파동에서 출렁 늘어졌다가 돌아 나가죠. 그래서 파동을 돌리는 차트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올라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런 경우가 많죠. 항상 이렇게 갔다가 돌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차트를. 그래서 이런 게 많죠. 보시면 어떤 거? 원형 바닥 형태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주식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상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대바이오를 봤을 때는 재무제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계속 나오지만은 차트 흐름도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신물 진입을 노린다 현대바이오 그러면 저는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흐름이 하방 진행형이니 이걸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확인하는 거 좀 하라. 그리고 매집하는 흔적이 나오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매집 흔적에서 그 파동의 범위를 보고 평균 단가라고 추정할 만한 자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틀을 때 이런 자리를 공략하고 그 밑에 넣으면 대응해주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기 모습을 좋아하죠. 초기 모습을 좋아하고 진행해서 내려온다는 모습을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흔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급반등 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왜냐면 저거까지 어떻게 다 해요. 그죠?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 안 부린다 이걸 떠나서 자기 매매법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칙 매매를 하지만 그 원칙 매매의 디테일함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고 그걸 지키는 것도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거 같고, 저걸 보면 저거 같고, 남의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결국엔 자기 매매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자기 매매 툴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저녁 시간에 늘 얘기 드리지만 자기 매매 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트를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계속 비난을 해요. 상관없다고 봐요. 정답이 없어요. 주식에 얘기하면. 이게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철저한 대응일 거예요. 대응의 영역인 거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한때는 이 주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분석을 잘한다라고 잘난 척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황 대표도 이제 50을 먹은 나이인데 주식을 본 지 어느 30년을 봐왔죠. 근데 소위 말해 잘난 체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주식에 관한 잘난 체는 죽음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해서 2번을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대외 변수라는 게 생기고요, 이 종목이 좋아도 대외 변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데 그게 잠잠할 때는 상관이 없다가 큰 변화로 올 때 크게 당하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돌아서 온 게 제 나름대로 황 대표는 이런 매매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바로 기준 있는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크게 터지지 않으니까 망할 일이 없어요. 잔잔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안정기를 찾은 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라는 거지, 뭐 황 대표가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매매법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기준 있는 매매를 완성을 하시자는 거죠. 저는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단가 추정치, 즉 매집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매집의 흔적이 머리를 들 때, 즉 돈의 흐름이 상습적으로 바뀔 때,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그 세력은 돈을 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수익을 내려가려면 위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주가를. 그 흐름 속에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까지 봐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격언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고요. 또 하나, 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종목이냐 타임이냐고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나쁜 주식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흐름에 턴하는 자리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돈의 흐름을 바꿀 때, 그리고 매집의 흔적이 보일 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조금 그냥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걸 참고해서 여러분 매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결론적으로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일단 더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잡고 그다음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게 흐름이 현재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라도 바꿔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리고 내용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지금 이 추이를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실적은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주를 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적인데 연간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보다시피 그죠? 이렇게 안 좋았죠? 그럼에도 주가 갔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거품이 빠지면서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6만 6천 반토막 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기 실적만큼은 되게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파란색이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약간 한두 번 있다가 쳐도 연간 실적 정도는 계속 상승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트가 뚜렷해야 되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모멘텀 전철은 차라리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노출이 되는 순간 차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공개된 정보는 나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 저는 기준을 세울 때 차트의 기준의 뚜렷함, 그 다음에 실적 지속성,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그 흐름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기사도 별로 없고. 이런 종목은 좀 끌다가 나중에 주가가 틀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거래량 터지고 머리를 듣잖아요. 그때 여지없이 기사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경험이잖아요. 황 대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점 참고해서 도움이 되는 매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상으로 보세요.